이게 악기야? 우리는 클래식 하는 곳이야. 한국 민속악은 민속축제에서 해. 에밀리의 차가운 조롱이 파리 국립음악원 교실에 울려 퍼졌어요. 하지만 하유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음악에는 국경이 없다는 걸. 그리고 몇 달 후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기적 같은 순간이 찾아올 거라는 걸 말이죠. 서울 한복판의 작은 연습실에서 가야금 소리가 흘러나왔어요. 16살 하윤의 손끝에서 태어나는 선율은 천년의 이야기를 담고 있었습니다. 섬세한 농연과 깊은 울림이 어우러져 듣는 이의 마음을 사로잡았죠. 중학교 때부터 각종 전통음악 대회를 휩쓸며 주변에서 가야금 신동이라 불렸지만 하윤에게는 더 큰 꿈이 있었어요. 하윤의 할머니는 어린 시절부터 전통음악의 아름다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음악에는 한국인의 혼이 담겨 있단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늘 우리와 함께 해온 소리지. 할머니의 말씀이 하윤의 가슴 깊이 새겨져 있었죠. 그래서 하윤은 단순히 상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정으로 음악을 사랑했어요. 엄마, 저 정말 파리에 가고 싶어. 하윤은 유네스코 국제장학생 선발 공고를 보며 눈을 반짝였습니다. 프랑스 파리 국립음악원, 세계 최고의 음악 교육기관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였죠. 어머니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딸을 바라봤어요. 하윤아, 그곳은 우리와 다른 세상이야. 과연 우리 음악을 이해해줄까? 하지만 하윤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엄마, 저는 우리 음악이 세계 어디서든 감동을 줄 수 있다고 믿어요. 할머니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진심으로 연주하면 마음이 통한다고. 하윤의 확신에 찬 목소리에 어머니도 결국 고개를 끄덕였죠. 몇 달 후 오디션장에서 하윤은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냈어요. 심사위원들 앞에서 펼쳐진 아리랑 변주곡은 전통적인 선율에 하윤만의 감성을 더한 특별한 해석이었습니다. 하윤은 눈을 감고 고향의 산과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올리며 연주했죠. 가야금에서 흘러나오는 소리는 때로는 구슬프고 때로는 희망차게 울려 퍼졌어요. 서양인 심사위원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감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연주가 끝나고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그리고 한 심사위원이 말했죠. 이 음악에는 특별한 무언가가 있습니다. 언어는 달라도 감정은 똑같이 전해져요.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전 세계에서 단 20명만 선발되는 유네스코 후원 국제 장학생에 당당히 합격한 거예요. 인천공항에서 가족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는 순간이 왔죠. 아버지는 하윤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씀하셨어요. 우리 전통의 아름다움을 세계에 알려주렴. 그리고 언제나 네가 한국인이라는 걸 자랑스럽게 여겨라. 어머니는 눈물을 참으며 하윤을 꼭 안아주셨습니다. 힘들면 언제든 연락해. 엄마는 항상 내 편이야. 하윤은 소중한 가야금을 품에 안고 파리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창밖으로 펼쳐진 구름 바다를 바라보며 새로운 세상에 대한 설렘과 두려움을 동시에 느꼈죠. 가야금 케이스를 쓰다듬으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우리 음악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보여주겠어. 파리 국립음악원. 세계 최고의 음악 교육기관 중 하나인 이곳 앞에 선 하윤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웅장한 건물을 올려다보니 가슴이 뛰었습니다. 수많은 위대한 음악가들이 거쳐간 이곳에서 자신도 꿈을 펼쳐나갈 수 있다는 생각에 흥분되었죠. 하지만 동시에 작은 불안감도 스며들었어요. 과연 이곳 사람들이 자신의 음악을 받아들여 줄까요? 하윤은 가야금 케이스를 꽉 잡고 음악원 문을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파리 국립음악원 입학 첫날 하윤은 떨리는 마음으로 교실 문을 열었어요. 웅장한 피아노와 바이올린, 첼로들이 놓인 연습실은 마치 음악의 성전 같았습니다. 벽면에는 모차르트, 베토벤, 쇼팽 등 위대한 작곡가들의 초상화가 걸려 있었고 천장에 샹들리에가 우아한 빛을 내뿜고 있었죠. 하지만 하윤이 가야금 케이스를 끌고 들어서자 교실 안의 시선이 일제히 쏠렸어요. 저게 뭐지? 처음 보는 악기네. 동양에서 온 학생인가? 학생들의 속삭임이 여기저기서 들렸습니다. 하윤은 얼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죠. 모든 시선이 자신에게 쏠린 가운데 어디에 앉아야 할지 몰라 망설이고 있을 때였어요. 금발의 프랑스 소녀가 우아한 걸음걸이로 다가왔습니다. 에밀리였죠. 파리의 명문가 출신으로 어릴 때부터 바이올린을 배워온 실력자였어요. 안녕, 나는 에밀리야. 너는? 에밀리의 미소는 친근해 보였습니다. 하윤은 안도하며 대답했죠. 안녕하세요, 저는 하윤이에요. 한국에서 왔어요. 한국? 와, 정말 먼 곳에서 왔네. 그런데 그 케이스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 에밀리가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물었어요.
하윤이 가야금 케이스를 열자 에밀리의 표정이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호기심은 당황으로 그리고 곧 비웃음으로 바뀌었죠. 이게 악기야? 에밀리가 코웃음을 쳤어요. 우리는 클래식 하는 곳이야. 한국 민속악은 민속축제에서 하는 거 아닌가? 에밀리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자 주변 학생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이상하게 생겼네. 현이 이렇게 많은 악기는 처음 봐. 학생들이 킬킬 웃으며 수군거렸죠. 하윤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는 가야금이 이렇게 조롱받는 현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건 가야금이라는 악기인데 1500년의 역사를 가진. 하윤이 설명하려 했지만 에밀리가 말을 가로막았죠. 아, 그래? 그런데 여기서는 그런 거 안 배워. 우리는 진짜 클래식을 하거든. 음악 이론 수업 시간에 교수님이 각자의 전공 악기를 소개하라고 했어요. 피아노입니다. 바이올린입니다. 첼로입니다. 익숙한 서양 악기들의 이름이 나열되었습니다. 학생들은 자신의 악기를 자랑스럽게 소개했고 교수님도 고개를 끄덕이며 만족스러워했죠. 마지막 순서인 하윤이 일어섰을 때 교실이 조용해졌어요. 가야금입니다. 하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국의 전통 현악기로 15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원래는 가야국에서 만들어진 악기인데 몇몇 학생들이 관심 있는 표정을 지었지만 에밀리는 여전히 비웃는 듯한 시선을 보냈죠. 뒤쪽에서 작은 웃음소리도 들려왔어요. 흥미롭네요. 실제로 연주해 볼 수 있을까요? 교수님이 물었습니다. 하윤은 떨리는 손으로 가야금을 꺼내 연주 자세를 취했어요. 모든 학생들의 시선이 자신에게 집중된 것을 느끼며 첫 선율을 시작했죠. 평소라면 자신 있게 연주할 수 있는 곡이었지만 모든 시선이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부담감에 손이 떨렸습니다. 실수도 몇 번 했고 평소보다 소리도 작게 났어요. 연주가 끝나자 어색한 박수 소리가 들렸지만 침묵이 더 길었습니다. 교수님은 독특하네요 라고 말했지만 그 이상의 평은 하지 않았죠. 에밀리가 친구에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소리가 참 이상하네. 이게 진짜 음악인가? 하윤은 고개를 숙이고 가야금을 다시 케이스에 넣었습니다. 첫날부터 마음에 깊은 상처를 받았어요. 하윤의 외로움은 시간이 갈수록 깊어져만 갔어요. 수업 시간마다 다른 학생들의 시선을 의식하게 되었고 자신의 음악에 대한 확신도 점점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에밀리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윤을 곤란하게 만들었죠. 점심시간에 식당에서 만나면 오늘도 그 이상한 악기 연습했어? 라며 비아냥거렸고 복도에서 마주치면 친구들과 함께 키득거리며 지나갔어요. 화성학 수업 시간에 교수님이 동양음악의 음계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동양음악은 서양의 평균율과는 다른 음계 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때로는 우리 귀에 어색하게 들릴 수 있죠. 그 말에 몇몇 학생들이 하윤을 쳐다봤어요. 하윤은 더욱 위축되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음악이 어색한 것으로 분류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팠죠. 개인 연습 시간이 되면 하윤은 항상 가장 구석진 연습실을 찾았어요. 다른 학생들에게 들키기 싫어서였습니다. 어느 날 오후 하윤은 홀로 연습실에서 가야금을 연주하고 있었죠. 마음을 다잡고 고향의 정서를 담아 새야새야 파랑새야를 연주했어요. 할머니가 자주 불러주시던 노래였습니다. 연주하는 동안 하윤의 마음에는 고향의 푸른 하늘과 할머니의 따뜻한 미소가 떠올랐죠. 그런데 연주 도중 문틈으로 스마트폰 화면이 번쩍이는 것이 보였어요. 에밀리가 몰래 촬영하고 있었던 거죠. 하윤은 깜짝 놀라 연주를 멈췄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에밀리는 빙긋 웃으며 사라졌어요. 다음날 하윤은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에밀리가 자신의 연주 영상을 인스타그램에 올린 거였죠. 제목은 이상한 동양 악기 소리였어요. 영상에는 하윤이 진심을 담아 연주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지만 에밀리가 붙인 제목과 설명 때문에 완전히 다른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었습니다. 댓글들이 빠르게 달리기 시작했어요. 이게 음악이야? 소음 같은데? 동양 소리 따위가 무슨 감동이야? 우리 학교 수준이 떨어지는 거 아닌가? 왜 이런 학생을 받았지? 더 심한 댓글들도 있었죠. 하윤은 화면을 보며 눈물이 맺혔어요. 자신이 평생 사랑해온 음악이 할머니께서 물려주신 소중한 유산이 이렇게 조롱받는 현실이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그날 밤 하윤은 기숙사 방에서 혼자 울었어요. 내가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걸까? 하윤은 자문했습니다. 정말 내 음악은 이상한 걸까? 고향에 전화를 걸고 싶었지만 부모님을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죠. 그저 베개에 얼굴을 묻고 펑펑 울 뿐이었어요.
수업 시간에도 집중하기 어려워졌습니다. 다른 학생들의 연주를 들으면서도 자꾸 자신의 음악과 비교하게 되었죠. 나는 왜 이렇게 다를까? 왜 이해받지 못할까? 바이올린의 우아한 선율, 피아노의 웅장한 화음을 들을 때마다 자신의 가야금 소리가 초라하게 느껴졌어요. 하윤의 자존감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급기야 하윤은 가야금 연습을 줄이기 시작했어요. 다른 학생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늦은 밤이나 이른 새벽에만 몰래 연습했죠. 그마저도 소리를 최대한 줄여서 연주했습니다. 자신만의 음악이었던 가야금이 점점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어갔어요. 연습실에서도 복도에서도 식당에서도 하윤은 마치 투명인간이 된 것 같은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다른 학생들과 어울리려고 해봤지만 항상 벽에 부딪혔죠. 학생들의 대화는 서양 클래식 음악에 관한 것이었고 하윤이 끼어들 여지는 없어 보였어요. 그런 하윤에게 작은 희망의 빛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늦은 밤 하윤이 빈 연습실에서 혼자 가야금을 연주하고 있을 때였어요. 다른 학생들이 모두 기숙사로 돌아간 시간이라 마음 놓고 연주할 수 있었죠. 하윤은 그동안 참았던 감정을 모두 쏟아내듯 진홍곡을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슬픈 선율이 연습실을 가득 채우고 있을 때 문득 문 앞에 누군가 서 있는 걸 발견했어요. 하윤은 깜짝 놀라 연주를 멈췄습니다. 혹시 또 누군가 자신을 놀리려고 온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들었죠. 아, 죄송해요. 계속 연주하세요. 루카는 이탈리아어 억양이 섞인 부드러운 프랑스어로 말했어요. 제가 루카 바르델리입니다. 작곡가 교수예요. 하윤은 루카의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이미 여러 국제 영화 음악상을 수상한 유명한 작곡가였죠. 루카의 작품들은 동서양의 음악적 요소를 절묘하게 결합한 것으로 유명했어요. 하윤은 급히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처음 듣는 악기인데 참 특별하네요. 루카가 천천히 다가오며 말했죠. 방금 연주한 곡에서 깊은 영혼이 느껴졌어요. 마치 오래된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 같았습니다. 이 악기에서는 단순한 선율이 아니라 감정 자체가 흘러나오는 것 같아요. 하윤의 눈이 커졌어요. 지금까지 들어본 반응 중 가장 따뜻하고 진심 어린 말이었죠. 정말인가요? 하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루카는 고개를 저었어요. 전혀요. 오히려 신선해요. 서양 음악만 들어온 귀에는 완전히 새로운 세계죠. 이런 미묘한 음색 변화와 농연 기법은 서양 악기로는 표현하기 어려운 것들이에요. 혹시 이 악기에 대해 더 들려주실 수 있나요? 하윤은 루카의 진지한 관심에 마음이 열렸습니다. 가야금의 역사부터 시작해서 연주법, 그리고 각 줄이 담고 있는 의미까지 자세히 설명했어요. 이 악기는 단순히 음을 내는 도구가 아니에요. 연주자의 마음과 호흡이 그대로 전해지는 악기거든요. 루카는 진지하게 들으며 때때로 예리한 질문을 던졌죠. 흥미롭네요. 이 악기의 음색은 서양 오케스트라와 어떻게 어울릴까요? 루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아마 현악기군과는 대조되면서도 조화를 이룰 것 같은데 목관 악기들과는 또 다른 매력을 발산할 것 같네요. 사실 저는 오랫동안 동서양 음악의 융합에 관심이 많았어요. 루카가 흥미진진한 표정으로 말했죠. 각각의 음악 전통은 고유한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지만 서로 만났을 때 새로운 가능성이 열린다고 생각해요. 다음 달에 있을 세계 음악 주간 페스티벌에서 새로운 실험을 해보고 싶었는데 마침 완벽한 파트너를 만난 것 같네요. 우리 같이 협연해보지 않을래요? 하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인가요? 저와 함께요? 물론이죠. 가야금과 오케스트라의 협연이라니 상상만 해도 흥미진진해요. 전에 중국의 구금이나 일본의 고토와 협연한 적은 있지만 가야금은 처음이에요. 분명 특별한 무언가가 나올 것 같아요. 루카의 제안에 하윤의 마음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희망이었죠.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하윤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루카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정한 예술에는 국경이 없어요. 음악이 마음에서 나와 마음으로 전해진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날 밤 하윤은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걱정 때문이 아니라 설렘 때문이었죠. 드디어 자신의 음악을 진정으로 이해해주는 사람을 만난 거니까요. 창밖으로 보이는 파리의 야경이 평소보다 더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세계 음악 주간 페스티벌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어요. 루카는 하윤을 위해 특별한 곡을 작곡하기 시작했습니다. 곡명은 바람의 목소리였죠.
동양의 오래된 선율과 서양의 현대적 하모니가 만나는 혁신적인 작품이었어요. 루카는 며칠 동안 하윤의 연주를 듣고 가야금의 특성을 파악한 후 이 악기만이 표현할 수 있는 독특한 매력을 최대한 살리는 곡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부분에서 가야금이 주선율을 담당하고 오케스트라가 받쳐주는 거예요. 루카가 악보를 보여주며 설명했죠. 여기서는 가야금의 농연을 활용해서 마치 바람이 불어오는 듯한 효과를 내고 이 부분에서는 현을 뜯는 소리와 바이올린의 피치카토가 어우러져 빗방울 떨어지는 소리를 만들어내요. 하윤은 악보를 보며 감탄했어요. 자신의 가야금이 이렇게 웅장한 오케스트라와 어우러질 수 있다니 꿈만 같았습니다. 교수님, 정말 이런 곡이 가능할까요? 물론이죠. 음악에는 불가능이라는 게 없어요. 중요한 건 진심으로 연주하는 거예요. 첫 번째 오케스트라와의 합주 연습이 시작되었습니다. 연습은 쉽지 않았죠. 오케스트라 단원들은 처음 접하는 동양적 선율의 어색함을 감추지 못했어요. 이 음정이 정확한가요? 바이올린 수석이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서양 음계와는 다른 미분음이 있어서 그래요. 하윤이 설명했죠. 우리 음악에서는 정확한 음정보다는 감정의 표현이 더 중요해요. 처음에는 박자도 맞지 않고 화음도 어색했어요. 지휘자도 고개를 갸우뚱하며 이게 정말 가능할까? 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루카는 포기하지 않았죠. 음악은 기술이 아니라 소통이에요. 서로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마음을 열어보세요. 연습을 거듭할수록 오케스트라 단원들도 점차 하윤의 음악에 매료되기 시작했어요. 특히 가야금의 섬세한 농연 기법과 신화위적 즉흥 연주는 단원들에게 새로운 영감을 주었습니다. 정말 신기해요. 같은 음이라도 표현하는 방식이 완전히 다르네요. 플루트 연주자가 감탄했죠. 첼로 수석도 이 악기에서 나오는 울림은 우리 첼로와는 또 다른 매력이 있어요. 마치 사람의 목소리 같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하윤은 처음으로 동료들과 진정한 음악적 소통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긍정적이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에밀리와 친구들은 여전히 비판적이었죠. 연습실 복도에서 친구들의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결국 동양 음악 홍보용 쇼 아니야? 진짜 클래식은 아니지. 관객들이 뭐라고 할까? 우리 학교 이미지에 좋지 않을 것 같은데. 어느 날 연습 후 에밀리가 하윤에게 직접 다가왔습니다. 하윤, 솔직히 말할게. 네가 열심히 하는 건 알겠지만 이건 우리가 추구하는 클래식과는 거리가 멀어. 차라리 한국에서 민속음악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에밀리의 말에 하윤은 상처받았지만 이제는 예전처럼 위축되지 않았죠. 루카 교수님과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자신의 음악을 인정해주고 있었거든요. 에밀리, 음악에는 경계가 없어요. 클래식이든 민속음악이든 중요한 건 진심이죠. 하윤이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네가 진심이라고 생각하는 걸 다른 사람들도 인정할 거라고 생각해? 에밀리가 냉소적으로 반박했어요. 페스티벌 일주일 전 하윤은 마지막 개인 연습에 몰두했습니다. 바람의 목소리는 이제 단순히 동서양 음악의 결합이 아니었죠. 하윤의 그리움과 꿈, 그리고 이곳에서 겪은 모든 감정이 녹아있는 곡이 되었어요. 외로움의 순간들, 좌절의 아픔, 그리고 새로운 희망까지 모든 것이 가야금 줄을 통해 흘러나왔습니다. 연습실에서 혼자 연주하는 하윤의 모습은 처음 파리에 왔을 때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더 이상 주눅들지 않았고 자신의 음악에 대한 확신으로 가득했죠. 가야금에서 나오는 소리도 예전보다 더 깊고 풍부해졌습니다. 이제 정말 준비됐네요. 루카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내일이 당신의 진짜 무대가 될 거예요. 그동안 많이 힘들었죠? 하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아요. 제 음악을 믿어요. 훌륭해요. 진정한 음악가는 자신의 음악에 확신을 가져야 해요. 루카가 격려했죠. 내일 무대에서는 기교나 완벽함을 보여주려 하지 마세요. 그냥 당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전하면 돼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하윤은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드디어 자신의 음악을 세상에 보여줄 시간이 다가온 거니까요. 그동안의 모든 고생과 눈물이 내일 하나의 무대로 결실을 맺을 것입니다. 페스티벌 당일 아침 하윤은 일찍 일어나 무대를 확인하러 갔어요. 웅장한 콘서트홀에는 이미 스태프들이 분주히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무대 위에는 거대한 오케스트라를 위한 의자들과 악보대들이 정교하게 배치되어 있었고 그 중앙에 하윤의 가야금이 놓일 특별한 자리가 마련되어 있었죠. 하윤은 자신의 자리에서 객석을 바라봤어요. 1000명이 넘는 관객이 들어올 수 있는 거대한 홀이었습니다.
오늘 밤이면 모든 게 결정되겠구나. 하윤은 혼자 중얼거렸죠. 그동안 겪었던 모든 시련과 노력이 오늘 하나의 무대로 집약될 거니까요. 백스테이지에서는 다른 연주자들이 악기를 조율하고 있었어요. 바이올리니스트들의 섬세한 조율 소리, 관악기 연주자들의 스케일 연습 소리가 어우러져 하나의 교향곡 같았습니다. 하윤도 가야금의 줄을 하나하나 점검했죠. 오늘만큼은 완벽해야 했거든요. 오후 리허설 시간 하윤과 오케스트라는 마지막 점검을 했어요. 음향 기사가 여러 차례 가야금의 마이크 위치를 조정했고 조명 기사도 하윤에게 최적의 조명을 맞춰주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했죠. 좋아요. 오늘 밤 멋진 무대 만들어 봅시다. 루카가 격려하며 하윤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본 공연 1시간 전 하윤은 대기실에서 마음을 다잡고 있었습니다.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거울 앞에서 자신을 바라봤죠. 거울 속의 하윤은 더 이상 불안해하는 소녀가 아니었어요. 자신의 음악에 확신을 가진 진정한 연주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무대 스태프가 급하게 달려왔어요. 하윤 씨, 큰일 났어요. 스태프의 다급한 목소리에 하윤은 깜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무대 위 가야금에 문제가 생겼어요. 지금 당장 와보세요. 하윤은 스태프를 따라 무대로 급히 달려갔죠. 무대 위 가야금을 확인하는 순간 하윤은 경악했어요. 가야금의 현 중 하나가 끊어져 있었습니다. 그것도 가장 중요한 중음역 현이었죠. 이 현 없이는 곡의 핵심 부분을 연주할 수 없었어요. 누가 이런 짓을... 하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현이 자연스럽게 끊어진 게 아니라 인위적으로 잘린 것 같았죠. 누군가 의도적으로 방해 공작을 한 거였어요. 지금 새 현으로 교체하면 될까요? 스태프가 물었습니다. 하지만 하윤은 고개를 저었어요. 새 현은 음정이 안정될 때까지 최소 몇 시간이 필요해요. 지금은 너무 늦었어요. 게다가 새 현으로 바꾸면 다른 현들과의 음색 차이도 날 거였죠. 백스테이지에서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윤은 돌아봤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직감적으로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죠. 에밀리나 다른 누군가가 자신의 공연을 방해하려고 한 것이 분명했어요. 어떻게 하죠? 공연을 취소해야 하나요? 루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관객들은 이미 객석에 앉아 공연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수백 명의 음악 애호가들과 교수진 그리고 언론인들까지 모여 있었죠. 이 중요한 무대를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윤은 끊어진 현을 만지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할머니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진정한 음악가는 어떤 상황에서도 음악을 포기하지 않는단다. 그리고 루카 교수님이 했던 말도 생각났죠. 음악에는 불가능이라는 게 없어요. 할 수 있어요. 하윤이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남은 현만으로도 연주할 수 있어요. 곡을 조금 수정해서 즉흥적으로 재해석해 볼게요. 루카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 괜찮겠어요? 완전히 다른 곡이 될 텐데. 네, 이것도 우리 음악의 특징이에요. 시나위처럼 즉흥으로 변화를 만들어내는 거죠. 오히려 더 깊은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을지도 몰라요. 하윤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넘쳤습니다. 드디어 무대에 오를 시간이 되었어요. 하윤은 전통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무대 위로 걸어 나갔습니다. 은은한 조명이 하윤을 비추자 객석에서 작은 웅성거림이 들렸죠. 아직도 가야금을 처음 보는 관객들이 많았고 하윤의 우아한 한복 차림새에 감탄하는 소리도 들려왔어요. 하윤은 가야금 앞에 단정히 앉아 심호흡을 했습니다. 끊어진 현 때문에 평소와는 다른 자세와 운지법을 사용해야 했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차분해졌죠. 마치 고향의 할머니 품에 안겨있는 것 같은 안정감이 들었어요. 객석을 둘러보니 루카 교수님이 격려의 미소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루카가 지휘봉을 천천히 들어 올렸어요. 오케스트라의 서곡이 시작되었습니다. 웅장한 현악기 소리가 콘서트홀을 가득 채우며 바람의 목소리에 첫 악장이 펼쳐졌죠. 목관악기들의 부드러운 선율이 마치 새벽 안개처럼 무대를 감쌌고 금관악기들이 힘찬 화음으로 대답했어요. 그리고 하윤의 차례가 왔습니다. 첫 번째 선율이 가야금에서 울려 퍼지는 순간 객석은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하윤은 끊어진 현을 피해 완전히 새로운 운지법으로 연주했죠. 오히려 더 섬세하고 깊은 소리가 났어요. 마치 상처받은 마음이 더 깊은 울림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제악이 오히려 새로운 아름다움을 탄생시킨 거였습니다. 바람의 목소리가 본격적으로 흘러나오자 관객들은 완전히 몰입했어요. 동양의 애수 어린 선율과 서양의 웅장한 하모니가 만나 전혀 새로운 감동을 만들어냈죠.
하윤의 가야금 소리는 때로는 봄바람처럼 부드럽게 객석을 어루만졌고 때로는 폭포수처럼 역동적으로 홀 전체를 휘감았습니다. 특히 중간 부분의 즉흥 연주에서 하윤은 평소보다 훨씬 더 자유롭게 연주했어요. 끊어진 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변화를 준 것이 오히려 곡에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었죠. 원래 곡에서는 표현할 수 없었던 깊은 감정들이 새로운 선율을 통해 흘러나왔어요. 관객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않으며 하윤의 연주에 완전히 빠져들었습니다. 하윤은 연주하면서 지난 몇 달간의 모든 순간들을 떠올렸어요. 처음 파리에 도착했을 때의 설렘, 에밀리의 조롱에 상처받았던 순간들, 혼자 울었던 외로운 밤들, 그리고 루카 교수님을 만나 다시 희망을 품게 된 순간까지. 모든 감정이 가야금 줄을 통해 흘러나왔죠. 곡이 절정에 달했을 때 하윤은 눈을 감고 마음껏 연주했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모든 감정이 터져나왔어요. 외로움, 그리움, 좌절, 분노, 그리고 마침내 찾은 희망까지. 가야금과 오케스트라가 하나가 되어 거대한 감정의 파도를 만들어냈죠. 음악은 언어와 문화의 경계를 초월해 모든 사람의 마음에 직접 닿았어요. 객석의 에밀리도 어느새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비웃으려 했지만 하윤의 연주가 진행될수록 자신도 모르게 감동에 빠져들었죠. 이것은 단순한 연주가 아니라 한 소녀의 진솔한 고백이었어요. 마지막 여음이 천천히 사라지고 완전한 정적이 콘서트홀을 감쌌습니다. 5초, 10초. 아무도 박수를 치지 않았어요. 하윤은 처음에는 불안해졌죠. 혹시 실패한 건 아닐까? 하지만 곧 그 이유를 알 수 있었어요. 관객들이 깊은 감동의 여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거니까요. 모든 사람이 하윤이 들려준 이야기의 깊은 울림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 맨 앞줄에 앉아있던 한노 신사가 천천히 일어서며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마치 파도처럼 박수가 번져나갔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한 사람 한 사람이 일어서며 박수를 쳤고 결국 콘서트홀 전체가 기립박수로 가득 찼죠. 브라보, 브라바. 곳곳에서 환호성이 터져나왔고 곧 전체 관객이 열광적으로 박수를 쳤어요. 하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천천히 일어서서 깊게 인사했습니다. 객석을 둘러보니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죠. 앞줄에 앉은 유명한 음악 평론가도 감동한 표정으로 박수를 치고 있었고 심사위원석의 교수들도 모두 일어서 있었어요. 루카는 지휘대에서 두 손으로 엄지손가락을 치켜들며 하윤을 축하했습니다. 박수가 계속되자 하윤은 다시 한번 인사했어요. 그때 객석에서 한 사람이 무대로 올라오기 시작했죠. 에밀리였어요. 하윤은 긴장했지만 에밀리의 표정은 전혀 예상과 달랐습니다. 에밀리는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하윤을 향해 걸어오고 있었거든요. 하윤. 에밀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미안해. 정말 정말 미안해. 에밀리는 하윤 앞에서 멈춰 서며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죠. 난 그동안 너무 어리석었어. 너무 무지했어. 에밀리의 목소리는 후회와 감동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건 단순한 악기가 아니었어. 에밀리가 하윤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내 감정이, 내 영혼이, 내 이야기가 모두 느껴졌어. 나는 지금까지 음악을 너무 편협하게 이해하고 있었나 봐. 진정한 음악은 어떤 악기로 연주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진심을 담느냐에 달린 거였구나. 하윤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몇 달 동안 쌓였던 서운함과 상처가 에밀리의 진심 어린 사과에 녹아내렸죠. 괜찮아, 에밀리. 이제 우리 함께 음악하자. 서로 다른 음악이지만 그래서 더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 수 있을 거야. 두 사람은 무대 위에서 꽉 안아주었어요. 그 모습을 본 관객들은 더욱 뜨거운 박수를 보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공연의 성공이 아니라 문화와 편견의 벽을 허무는 감동적인 순간이었죠. 공연이 끝난 후 백스테이지는 축하 인사를 나누는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교수들과 동료 학생들이 하윤을 둘러싸고 뜨겁게 격려했습니다.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이런 음악은 평생 처음 들어봤어요. 당신은 진정한 예술가예요. 오늘 공연으로 제 음악에 대한 시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유명한 음악 평론가도 하윤을 찾아와 악수를 청했죠. 오늘 공연은 동서양 음악 융합의 새로운 지평을 연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당신의 연주는 전 세계 음악계에 큰 영향을 미칠 거예요. 며칠 후 더욱 놀라운 소식들이 연달아 전해졌어요. 먼저 파리 국립음악원에서 동양 전통악기 교과 과정을 정식으로 신설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하윤이 첫 번째 강사로 초청되었죠. 당신의 연주가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시각을 열어줬어요.
음악에는 국경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원장님이 정중히 말씀하셨어요. 여러 유럽의 오케스트라에서도 협연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베를린 필하모닉,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 빈 필하모닉까지. 하윤의 가야금은 이제 세계 무대에서 인정받는 악기가 되었어요. 하윤은 연습실에서 가야금을 어루만지며 잔잔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끊어진 현 자리에는 새로운 현이 받쳐져 있었죠. 하지만 그 상처의 기억도 소중했어요. 시련이 있었기에 더 깊고 진실한 음악을 만들어낼 수 있었거든요. 창밖으로 파리의 석양이 보였어요. 에펠탑 너머로 지는 해가 하윤의 얼굴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이제 하윤은 더 이상 외로운 이방인이 아니었죠. 자신의 음악으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진정한 음악가가 되었어요. 악기의 모양은 달라도 마음을 담은 소리는 언어를 초월한다. 하윤이 조용히 말하며 가야금 줄을 부드럽게 튕겼습니다. 아름다운 선율이 연습실을 가득 채웠어요. 이제 하윤의 가야금 소리는 파리의 하늘 아래서도 따뜻한 감동을 전하고 있었죠. 동양과 서양, 전통과 현대, 서로 다른 것들이 하나로 어우러진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가며 새로운 음악의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었습니다.